거울 앞에 서면 허리둘레가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피검사표의 LDL 숫자 옆에서 한숨 쉬던 날들. 그런데 책은 묻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면 대사증후군을 흔드는 것은 기름 한 숟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당과 염증,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일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불안을 지식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몸의 언어를 다시 읽는 법을 얻게 되실 거예요. 단, 바꾸기 전에 한 가지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 보우든과 심장 전문의 시나트라는 말합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환경이 문제라고요. 작은 LDL 입자,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그리고 만성염증이 서로 손잡을 때 위험이 커진다고요. 대사증후군의 한가운데엔 인슐린 저항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그 불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수치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조합과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맥락의 열쇠가 곧 나옵니다. 민서는 LDL이 경계였지만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후 6개월 피곤함과 복부 비만, 혈압 상승이 겹쳤죠. 병원에선 대사증후군 의심. 이상하죠? 책은 말합니다. 수치의 얼굴만 보지 말라. 중성지방 HDL 비율, 허리둘레, 공복 인슐린, CRP 같은 염증 수치가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민서의 TG-HDL 비율은 3.5였습니다. 이 비율 왜 중요할까요? 답은 혈관 벽을 스치고 지나가는 입자의 성질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하나가 아닙니다. LDL 중에서도 작은 촘촘한 입자는 산화되기 쉽고 염증이 있는 혈관벽에 들러붙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크고 둥근 입자는 비교적 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과 과잉 인슐린은 작은 LDL을 늘리고 중성지방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TG-HDL 비율이 높을수록 작은 입자 비중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죠. 민서의 피곤함은 단순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혈관과 대사가 보내는 신호였죠. 우리는 수치를 통제하려 애쓰며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책은 방향을 바꿉니다. 수치가 아니라 원인을 조준하라. 원인은 당, 염증,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짜는 망입니다. 이 망을 풀면 수치가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8주 동안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묶습니다. 단, 약물 변경이나 보충제 시작, 단식 고강도 운동은 개인차가 크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이제 첫 매듭을 찾겠습니다. 설탕은 입안에서 달지만 간에서는 중성지방으로 변해 혈류를 흐립니다. 특히 프럭토스가 많은 음료는 간에 직접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죠. 밤늦은 간식과 음료 한 캔이 다음날의 허기와 피곤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대사증후군의 허리둘레는 그렇게 자랍니다. 지방이 범인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당이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부터 당의 가면을 벗기면 허리가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양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합니다. 글라이세믹 로드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뜻하죠. 같은 밥이라도 현미와 채소,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급한 롤러코스터를 완만한 산책길로 바꾸는 셈입니다. 혈당 롤코스터는 인슐린 과분비를 불러 지방 저장과 염증을 키웁니다. 오늘 점심 밥 한 숟갈을 채소 2숟갈로 바꾸어 보세요. 그래프는 곧 마음의 곡선을 닮아갑니다. 책은 지방을 한 번 더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모든 지방이 같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산화된 기름은 염증을 돋우지만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의 지방은 오히려 대사를 도우며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죠. 포화지방은 개인별 반응이 다르기에 맥락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설탕을 줄이고 좋은 지방으로 채우기, 지방을 두려워하기보다 당을 경계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염증은 상처를 치유하는 불이지만 꺼지지 않으면 집을 태웁니다. 만성염증은 혈관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며 CRP 같은 표지자가 그 흔적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고혈당, 흡연은 장작을 더합니다. 민서의 CRP는 살짝 높았고 피로는 오래 지속됐죠. 불을 끄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당을 낮추고 움직이고 잠을 회복하고 숨을 고르는 것. 작은 물 한 바가지가 불길을 바꾸듯
작은 습관이 염증을 바꿉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바꿉니다. LDL 단독이 아니라 TG-HDL 비율, 허리둘레, 혈압, 공복 혈당과 인슐린, CRP, 호모시스테인을 함께 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허리가 굵을수록 인슐린이 높을수록 대사신호는 붉어집니다. 반대로 허리가 줄고 TGHDL이 내려갈수록 입자의 성질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에 갇히지 말고 방향을 보세요. 바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입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음료입니다. 당이 든 음료, 과일 주스, 설탕 커피를 물 탄산수 무가당차로 바꿔보세요. 단 2주만 해도 허기와 부기가 달라집니다. 단맛이 그립다면 시나몬과 얼음, 라임 한 조각이 좋은 다리를 놓아줍니다. 목 넘김의 습관이 바뀌면 혈당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오늘 버리는 것은 설탕이 아니라 염증의 장작입니다. 첫 잔을 비우는 순간 몸은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아침은 하루의 인슐린을 설계합니다. 달달한 시리얼 대신 달걀과 채소, 그릭 요거트와 견과, 통곡물 소량을 조합해보세요.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길게 이어주고 점심의 폭주를 막아줍니다. 아침을 조금 달리 먹었을 뿐인데 오후에 집중력이 달라지고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완만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포장지 앞면의 저지방 표시는 달콤함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을 빼면 맛을 위해 설탕이 들어옵니다. 성분표의 시럽, 농축 주스, 말토덱스트린은 당의 다른 얼굴입니다. 습관은 눈으로 시작됩니다. 장 보러 갈 때 통성분표와 재료의 짧음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부엌의 서랍이 바뀌면 혈관의 표정도 바뀝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한 달 뒤의 수치를 바꿉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다독이는 닫힙니다. 생선, 달걀, 닭가슴살, 콩류를 식사마다 손바닥 한 장 정도 담아보세요. 포만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단 것도 덜 찾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한 장이 오후의 간식과 밤의 야식을 바꿉니다. 배가 아니라 혈당과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식이섬유는 당의 흐름을 늦추는 둑입니다. 채소, 해조류, 콩, 베리류를 늘리면 혈당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장내 미생물도 다양해집니다. 장이 좋아지면 염증의 불도 약해지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더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후 혈당도 완만해집니다. 밥 한 공기보다 밥 반 공기와 채소 2줌, 작은 조합의 차이가 하루의 곡선을 다시 그립니다. 책은 지중해식 패턴을 권합니다. 채소, 올리브 오일, 생선, 콩, 견과, 허브, 소량의 통곡물이 중심이고 설탕과 가공식을 줄입니다. 포만과 맛, 염증 완화가 함께 옵니다. 포크 한 번의 선택이 실험실 데이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시간은 느리지만 그래프는 정직합니다. 허리둘레가 먼저 속삭이고 그 다음이 TGHDL, CRP입니다. 식탁을 바꾸면 수치가 따라옵니다. 기름은 빛과 열에 약합니다. 산패된 기름과 과열된 기름은 염증의 연기를 냅니다. 올리브 오일은 낮은 불에, 견과류는 볶기보다 생으로 반복 튀김은 피하세요. 조리의 작은 온도 차이가 혈관의 미세한 염증을 달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꾸면 혀의 풍미도 바뀌고 배의 보람도 길어집니다. 주방의 온도가 내려갈수록 몸의 열도 차분해집니다. 간식은 습관의 미니어처입니다. 과자 대신 삶은 달걀, 견과 한 줌, 베리와 요거트, 치즈와 채소 스틱을 준비해보세요. 준비된 간식은 충동을 이깁니다. 바쁜 오후, 당이 당을 부르는 고리를 미리 끊는 거죠. 가방 속 작은 선택이 저녁의 폭식을 막고 밤의 혈당을 지켜줍니다. 간식은 그날의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편지입니다. 내용은 괜찮아, 천천히입니다. 갈증은 때로 배고픔으로 느껴집니다. 물일에서 이 컵이 과식을 막고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식전 물 한 컵, 산책 후 반 컵, 커피 한 잔마다 물 한 잔, 단순한 규칙이 하루를 바꿉니다. 전해질이 필요하다면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도 좋습니다. 물병을 채우는 행위는 내일의 자신에게 건네는 배려입니다. 가장 저렴한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허리둘레는 매주 같은 시간에 배꼽 위 2cm에서 재세요.
아침 기상 후 혈압, 식전 혈당. 가능하다면 공복 인슐린과 CRP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TG-HDL 비율은 검사표로 계산해보고 경향을 기록합니다. 숫자는 평가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칼날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손전등으로 쓰세요. 방향은 보이고 속도는 따라옵니다. 근육은 혈당을 맞이하는 문입니다. 걷기만 해도 근육은 인슐린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식후 10분, 하루 누적 30에서 40분의 빠른 걷기는 대사에 큰 선물이 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장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 몸이 원하는 것은 매일 조금입니다. 문을 자주 열면 혈당은 더 이상 두드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타는 불꽃보다 오래 타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숨차오름의 존이 유산소는 지방을 태우고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며 인슐린 감수성을 돕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40에서 60분, 주 3에서 4회가 목표입니다. 통증이나 지병이 있다면 강도와 시간을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하세요. 느려 보이지만 깊게 바뀝니다. 몸은 조용히 가장 경제적인 연소를 배웁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스쿼트, 푸시, 힙힌지, 로우 같은 기본 동작을 주 2에서 3회 전신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가벼운 무게라도 규칙성이 힘입니다. 대사 증후군의 회복은 지방을 태우는 동시에 저장고를 넓히는 일입니다. 운동 전후 저혈당이 걱정되거나 약을 복용 중이면 의료진과 상담 후 강도와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안전이 지속의 조건입니다. 짧고 강한 운동은 강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몸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강도는 주 1에서 2회, 회복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땐 과감히 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사 회복의 첫 단계는 과하지 않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연료가 충분한가? 답이 아니오라면 걷기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의 대사는 운동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 달렸습니다. 30분마다 2에서 3분 서기, 계단 오르기, 통화하며 걷기, 설거지와 정리 같은 생활 활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끌어올립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그래프를 만듭니다. 운동을 못한 날도 움직임은 쌓을 수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올려 달리기 모드를 켭니다. 문제는 우리는 달리지 않는데 혈당만 떠 있다는 것. 깊은 호흡 1분, 감사노트 3줄, 햇빛 10분이 시그널을 진정시킵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저장 대신 연소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온도를 낮추면 혈관의 온도도 내려갑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신호가 해답입니다. 잠은 밤의 대사회의입니다. 7시간 전후의 규칙적인 수면은 인슐린 감수성과 식욕 호르몬을 정렬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어둡고 시원한 방, 취침 2시간 전 스크린 오프, 오후 늦은 카페인 줄이기를 실험해보세요. 코골이나 무호흡이 의심되면 진료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오전의 배고픔과 오후의 피로가 바뀝니다. 적절한 햇빛은 기분을 밝히고 비타민 D는 면역과 대사 균형에 관여합니다. 아침 햇빛 10에서 20분은 수면 리듬을 세팅하고 산책의 동기도 만들어줍니다. 보충제는 개인의 혈중 농도와 질환, 약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빛 노출은 큰 리듬을 만듭니다. 하늘을 보는 습관이 염증의 곡선을 낮춥니다. 잇몸의 붓기와 출혈은 전신 염증과 연결됩니다. 잇몸 관리와 스케일링, 치실 습관은 혈관에 전해지는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단단한 사과처럼 씹는 것 자체가 턱과 순환에 자극을 줍니다. 치실을 잡는 손끝이 심장을 돌보는 손길이 됩니다. 술은 경계가 중요합니다. 과음은 혈당 변동과 간의 중성지방 증가, 수면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마신다면 식사와 함께 양을 줄이고 무알코올 데이를 늘려보세요.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자정 전에 잘 수 있는 저녁을 선물하면 다음 날의 배고픔과 혈당이 고맙다고 답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지도는 정기 측정에서 시작됩니다. 8주 시작과 종료의 허리둘레, 체중, 혈압, 공복, 혈당 인슐린, 지질 패널 TG, HDL,
LDL, CRP를 확인하세요. 수치는 진단이 아니라 경향을 보는 돋보기입니다. 의료진과 함께 해석하고 약물 복용 중이라면 변경은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세요. 데이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대화의 언어입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설탕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렸습니다. 3주 뒤 허리둘레가 2cm 줄고 오후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기름을 늘렸는데 체지방이 줄다니 반전 같지요. 하지만 몸은 합리적입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사라지자 인슐린도 차분해졌고 저장 대신 연소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숫자의 오해를 넘어 원리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리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같은 열량이라도 설탕은 인슐린을 자극하고 단백질과 섬유질, 좋은 지방은 포만과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덜 먹기가 아니라 다르게 먹기가 핵심입니다. 배부르게, 그러나 잔잔하게. 수치는 이 리듬을 알아챕니다. 배고픔과 만족의 균형이 오래가는 식판, 그게 우리가 찾는 식단입니다. 아침, 점심을 안정적으로, 저녁은 가볍게, 수면 2에서 3시간 전 식사를 마치면 밤에 인슐린이 쉬고 지방 연소가 쉬어집니다. 공복을 길게 끄는 전략은 개인차가 커서 약물 복용이나 저혈당 위험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과 소화의 여유입니다. 오늘의 한 숟갈 멈춤이 내일의 가벼움을 만듭니다. 소금은 적과 동지입니다. 지나치면 혈압을 올릴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제한하면 피로와 갈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가공식품에 숨은 소금을 줄이고 집밥에서 간을 조절하세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와 콩류는 혈압 균형을 돕습니다. 혈압약 복용 중이면 식단 변화는 의료진과 상의하며 천천히 조절하세요. 오메가3는 염증의 파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보충제는 품질과 순도,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은 혈관의 대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작은 캡슐 하나가 아닌 식탁 전체의 조화가 목표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백 가지 대사 반응에 관여하며 수면과 근육 이완, 혈압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몬드, 다크 초콜릿, 잎채소, 콩류로 채워보고 보충은 설사 등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하루 말미에 따뜻한 목욕과 함께하면 몸이 괜찮다고 답합니다. 진정은 대사의 속도를 맞춥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의 발전소에서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일부 약물 복용 시 수치가 낮아질 수 있어 피로감을 느낀다면 의료진과 상담의 보충 여부를 논의해보세요. 피로가 줄면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대사는 가벼워집니다. 작은 스위치가 큰 불빛을 켭니다. 에너지는 의지를 돕는 연료입니다. 베리, 올리브, 녹차, 카카오 같은 진한 색의 식품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염증의 균형을 돕는 항산화 동맹이죠. 색을 다양하게 먹는 식탁은 데이터보다 먼저 눈과 마음을 설득합니다. 보기 좋으면 오래 갑니다. 색의 풍경이 혈관의 풍경을 닮아갑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것을 먹고 우리의 기분과 대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발효식품, 식이섬유, 규칙적인 수면이 미생물 다양성을 살립니다. 잦은 항생제 사용은 의료진과 상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장이 평온하면 마음도 혈당도 잔잔해집니다. 내 안의 작은 생명들과 협력하는 식단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1에서 2주 차는 제거와 관찰입니다. 당, 음료 전부 끊기, 아침 단백질 채소 중심, 식후 10분 걷기, 허리 혈압 체중을 기록하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부엌의 가공식품을 정리하고 물병을 가까이 둡니다.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게 바람막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몸은 금방 신호를 보낼 겁니다. 허기가 잦아들고 오후가 길어집니다. 3에서 4주 차는 대체와 구축입니다. 지중해식 장보기 리스트로 식탁을 채우고 주 2회 근력과 주 3회 존이 유산소를 시작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넣고 견과 한 줌을 준비하세요. 스트레스 루틴 호흡 1분, 햇빛 10분, 감사 3주를 고정합니다. 허리둘레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몸은 좋음을 기억하고 반복을 원합니다.
5에서 6주차는 미세 조정입니다. 저녁을 가볍게 취침이에서 3시간 전 식사 마무리. 간식은 준비된 것만 먹고 앉아있는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합니다. 필요시 의료진과 상위의 보충제 오메가3, 마그네슘 등을 검토합니다. 에너지가 안정되고 식욕이 부드러워집니다. 수치의 방향이 선명해지는 시기입니다. 7에서 8주차는 정리와 확인입니다. 시작 때의 기록을 다시 재고 TG HDL 비율과 허리둘레, 혈압을 비교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루틴을 생활 속에 고정합니다. 성과가 보이면 작게 축하하고 유지 가능한 한 가지를 더합니다. 급격한 목표 대신 지속 가능한 리듬을 선택하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서의 수치는 TG HDL 비율이 내려가고 허리둘레가 얇아졌습니다. 잠은 깊어지고 마음은 잔잔해졌죠. 숫자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불안은 계획으로, 계획은 습관으로, 습관은 수치로 변합니다. 변화는 몸과 마음이 서로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책은 약물 만능주의를 경계하지만 약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력, 특정 질환, 매우 높은 위험군에선 약물의 이점이 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활요법과 약의 균형, 그리고 의료진과의 동맹입니다. 임의 변경은 위험하니 절대 피하시고 변화가 있을 땐 검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약은 다리이고 생활은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건넙니다. 책의 메시지는 강렬하지만 당신의 몸은 유일합니다. 동일한 식단과 운동에도 반응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험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2주마다 하나의 변수를 바꾸고 허리둘레 혈당 기분을 기록하세요. 데이터는 당신만의 지도입니다. 해답은 책과 몸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혼자 하면 멀고 함께 하면 가깝습니다. 가족과 한 가지 규칙을 공유하고 친구와 주말 산책을 약속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간 기록을 올리면 유지력이 높아집니다. 격려는 인슐린보다 강력한 호르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LDL의 숫자만이 아니라 당과 염증, 수면과 스트레스, 움직임과 식탁이 함께 만든 이야기라는 것을 허리 둘레가 줄고 TGHDL이 내려가며 마음의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준비를 한 것뿐입니다. 다음 장면,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당과 염증을 낮추고 잠과 움직임을 회복하는 8주의 여정. 대사 증후군은 숫자의 낙인이 아니라 방향의 제한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 식후 걷기 10분, 아침에 단백질 한 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약물 보충제 운동 강도 조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실천의 불씨가 됩니다. 이제 삶의 활력을 켜보겠습니다.